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강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빌어서 정체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대해 발표하게 된 기회를 주신 한여 원장님과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러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라는 주제는 사실 현재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 정부의 어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고, 또 신진 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민주주의 리버설 같은 그런 민주주의가 얼마나 분고화되어 있는가를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동안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그 민주주의라는 태도는 어떤 단순한 어떤 단일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관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게 기존 논의들에서의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크게 현 정부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어떤 데모크라시 프랙티스에 대한 지지와 그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데모크라시 프린서플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제시를 했고요. 이러한 접근법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논의들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법을 토대로 기존의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한국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많은 분석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논의들은 크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시민들이 데모크라시 프린서플, 민주주의의 어떤 체제 자체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데모크라시 프랙티스, 실제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가치와 제도의 부종이라는 관점이 많이 제시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다소제적인 특징과 대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참여적이고 합의제적인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와 가치관의 긴장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로 인해서 한국 민주주의 특징은 특징으로서의 어떤 현재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지지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앞에 또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념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많은 이념적 양극화와 더불어 현 사회에서 이념이 미치는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논의들에 따르면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은 보수적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특히 라는 데 발견들을 제시해 왔었고, 혹은 아니면은 이게 민주주의는 보수적인 태도와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승자와 패자, 기존의 어떤 보수 정권이 어떤 선거에서 많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두 가지 견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기존의 어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데모크라시 프랙티스와 데모크라시 프린서플에서의 어떤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 그중에서 특히 이념적 정책, 특히 역사적 정체성에 기반한 이념적 특징들이 어떻게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 제 프레젠테이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저희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문항인데,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대체로 2005년 최초 조사 이후에 여기 있는 약간 초록색 선이 자랑스럽지 않다, 빨간색 선이 자랑스럽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분의 3 정도의 응답자들이 한국 민주주의는 성숙했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변화, 지속 큰 변화를 이념적인 태도라는 이제 다양한 이념적인 지표를 나누고 살펴보면은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간의 미묘한 온도차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념이라는 게 사실 어떤 식으로 이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념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진보라거나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념적 성향과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지지 정당에 기반한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가는 정당적 일체감, 그리고 이제 역대 정권 평가라는 어떤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보수 정권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혹은 진보 정권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물론 빨간 선이 여기서 이제 빨간 점이 2015년입니다. 보시면은 이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수건, 진보건, 중도건 모두가 다 민주주의가 크게 성숙했다라는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러한 이 변화의 패턴이 그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 진보라고 규정하는 유권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지정당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중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역대 정권 평가를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그 보수 정권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집단이 유일하게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후퇴했다라고 평가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흥미로웠던 것이고, 이거를 이제 더 그 타임프레임을 넓혀가지고 2015년까지 살펴보면 이러한 그 역대 이념이라든가 개인의 이념이라든가 어떤 역대 정권 평가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 것이 사실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두드러졌던 변화이고, 사실 2005년 같은 경우는 이념이나 이런 그 역대 정권에 대한 인식이 사실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태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15년, 12월적인 패턴을 살펴보면 사실 그리고 그 역사적 인식에 따른 성숙도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은 이제 2020년이 아닌 2015년이었고, 2020년에 아무래도 격차가 좁혀졌던 것은 앞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세 가지 그 이념, 진보건 보수건 그 전 이념적 집단에서 대체로 성숙했다는 의견이 증가한 것 때문에 2020년에는 오히려 이념 집단들 간의 차이가 좁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 격차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이념 성향보다는 역대 정권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나타난 것이 흥미로운 것이 2005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슬라이드는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 정권에 대한 이념 평가와 개인의 이념 성향 간의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났던 것이 이념 성향에 따라서 역대 정권을 보는 시각 또한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인 재분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그 민주주의 성숙도라는 것이 앞에서 제시했던 그 두 가지 프레임워크, 그 데모크라시 프랙티스와 데모크라시 프린서플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에 관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기존 정체성 조사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묻는 문항이 없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 민주주의는 과연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항들을 삽입을 했고요. 앞부분에 보시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서도 대다수,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민주적이라는 데 동의를 했고,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가 언제나 낫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70%,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민주주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80%. 근데 이제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이게 원칙으로건 실제로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요인들이 이런 태도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문항을 사용을 해서 구체적인 실제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그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디퓨즈 서포트는 두 가지 차원의 종속분수를 설정을 하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앞부분에서는 역사적 이념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사실 이제 그 이외에도 시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치 갈등에 대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 같은 그런 변수들에도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분석은 민주주의가 현재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모형인데요. 보시면 일단 그 첫 번째 모형은 어떤 정책 태도를 제외하고 인구적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보시면은 서울과 비교할 때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호남에서는 지지가 높고 영남에서는 오히려 지지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형 같은 경우는 정부의 퍼포먼스, 정부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는 모형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모형에서는 이제 그 진보 정권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제 그런 그 개인의 어떤 이념적 특징과 시민성이라든가 이제 정치 갈등에 대한 인식 같은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보시면은 그 3번 같은 것 보면서 시민성이나 정치 갈등과 같은 변수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현재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차이라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 모형에서 보시면은 1번에서는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사라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낮은 만족도는 이 모형 2번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걸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부울경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원칙으로서의 그 민주주의를 보시면 이번 모형은 마찬가지로 인구 변수만을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인데, 광주나 전라 지역 60대 이상에서 오히려 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그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젊은 세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는 3번 모형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형 같은 경우 이제 그 민주당 지지여부나 경제 평가 같은 것을 반영한 모형인데,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변수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성향과 정치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면 3번 모형에서는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반면에 또 시민성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지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 사회에 대한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느낄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낮다, 이러한 이제 연관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하시는데, 간단하게 결론을 요약해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 지지는 사실 예전부터 높게 유지되어 왔었고, 이번 조사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데모크라시 실제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선거 결과, 내가 승자를 지지했느냐 패자를 지지했느냐 하는 선거 결과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기에 따라서 가변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지지가 높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정치가 양극화되어